그 행정법 영역에서 또 재미난 그 내용이 그 행정 개입 청구권이죠. 행정청이 어떤 그 행정에 어떤 개입을 해서 뭐예요? 일체 공권을 행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권리죠. 자기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직접 자기를 위한 행정 행위 발급 청구권과 타자에 의한 행정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일체의 공권. 협의로는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행정청의 규제 감독권, 기타 행정권에 위법한 불행사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적정한 권력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행정 개입 청구권이다. 대표적인 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경찰 개입 청구권이죠. 이게 이제 1968년도 1월 21일인가요? 김신조 사건 들어보셨죠? 우리 대통령 목을 따라왔다 하면서 민간인이 이제 간첩 신고를 했어요. 간첩. 그냥 그 청와대 뒷산에 설마 간첩이 들어왔을까 해가지고 민간인이 간첩 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그 경찰에서 야 무슨 얘기냐 청와대 뒷산에 무슨 간첩이냐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믿음이 잘 안 갈 수 있겠죠. 지금 만약에 저거 가지고 청와대 뒷산에 간첩이 나타났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은 글쎄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잘 믿기가 쉽지 않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경찰이 이제 행정 개입 청구권을 발동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무슨 얘기냐 청와대 무슨 뒷산에 무슨 간첩이 나타나냐 해가지고 김신조 그렇죠 그 사건에서 물론 나중에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군경에 해서 김신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살됐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법리가 그 행정 개입 청구권이다. 그렇죠. 행정이 개입해서 그렇죠 경찰권 같은 걸 발동해가지고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게 이제 그 경찰권이 그거에 대해서 부응하지는 못해가지고 여러 명들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1968년 1월 20일 그 이후에 이제 신원이 불분명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주민등록증이 이제 새로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밑에 판례 한번 보시면은 이 행정 개입 청구권은 정면으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는데 그러나 이 법률을 채용안에서 국가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를 보면은 무장 공비가 출연해 가지고 가족 구성이 위협받고 있던 경우에 다른 가족 구성이 경찰에 3차례나 출동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아 구성원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이게 바로 이제 무장공비 김신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해두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부동산 법제론하고 크게 연관성이 있는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권력법 행정법 관계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 권력기관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와의 사이에 성립하는 특별한 법률관계를 우리가 특별 행정법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군인의 공복무관계 예를 들자면은 공무원의 근무관계 그죠? 국공립의 재학관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별 행정법 관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상의 행위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발생인 변경 소멸위원이 되는 것을 행정법상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그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법률 사실의 어떤 행위 그렇죠? 행정법상의 법률관계 그래서 행정주체 공법행위, 사법행위, 타인의 공법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의한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온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은 한 개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는
이게 사법행위에 대한 이제 반대 개념으로 공법관계에서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행위로 서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주체 공법행위다. 공법행위에는 뭐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게 그 행정입법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사인의 이제 공법행위가 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이 공법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행하고 그의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거를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인데 대표적인 게 그 신고 같은 경우이죠.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그죠? 밑에 내용을 보면 사인의 공법행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주체로서 기관으로서 행위와 행정주체 상대방으로서 행위, 그렇죠? 각종 신고, 단순행위, 합성행위, 뭐 합동행위 이런 것도 있고요. 단순행위와 상대방이 협력을 필요한 쌍방적 행위 이런 것도 있고, 의사표시행위와 통지행위, 그렇죠? 뭐 국적 의사표시를 하느냐, 국적 이탈신고, 혼인신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외에 출생신고, 세법상 신고 이런 게 통지행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이걸 우리가 보통 자기완결적 신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이런 내용들을 표현을 씁니다. 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뭐 통칙적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의사는 행위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대리 또 민법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또는 결정이 하자. 사인의 공법행위에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흠결 이런 것도 있다. 또는 의사결정의 하자가 있다. 이런 경우는 민법의 규정을 대체로 준용해서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행위 형식은 보통 이제 요식행위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제한하거나 효과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그쵸?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종된 규율 이런 걸 우리가 부관이라고 그러는데 부관은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신청 뭐 이런 게 있죠. 신청.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신청. 신청하고 조금 용어가 다른 신고. 그쵸? 어떤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신청은 뭐 그런 내용이고, 신고 같은 경우는, 사인이 행정기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신고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자기완결적 신고와 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런 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고 자족적 신고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건축 신고 같은 경우가 영업 신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그렇죠?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수리 거부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 항고 소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고의 유형으로 보면 정보 제공적 신고가 있어요. 그 행정청에게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우리가 정보 제공적 신고다. 그 다음에 이제 금지 해제적 신고. 정보 제공적 기능 이외에 영업활동 또는 건축활동 등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를 우리가 규제적 신고 내지는 금지 해제적 신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행정절차법에도 신고에 관한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신고를 한 경우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신고 관련돼서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판례가
이 판례가 되겠죠. 이 판례 2008도 167 판결. 이게 이제 건축 신고인데요. 건축 신고의 그 반려 행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자교환결적 신고인데 이를 반려했을 때 그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간쯤 보면 나중에 이걸 반려했을 때 자 이와 같이 건축 신고자에서도 건축 신고가 발효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반려했을 때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 보면 이 판례죠. 이 판례는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의 경우는 그렇죠? 요거의 경우는 뭐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거 맞다. 그렇죠? 여기 보면 상단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이런 경우는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그 다음에 행정법상의 사건, 그쵸? 이것은 사람의 정신장을 요하지 않는 법률 사실, 즉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 연령, 도달, 거주, 시간의 경과, 시효, 행정법상 사건, 그런 소멸시효 많이 들어보셨죠? 취득시효 들어보셨을 테고, 질적기간, 그래서 일정한 권리에 대한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죠.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못 다투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사무관인 그렇고 부당이득, 행정상, 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물이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는 경우를 우리가 공법상 부당이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 소송 이런 내용 하죠. 그렇죠?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다. 그렇죠? 행정소송법 개정 법률 안에서는 이거를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다투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행정법 총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특별하게 여기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두신 다음에 여기서 특히 이제 신고 관련된 게 이제 중요한 이런 두 가지 2008도 167 판결하고 뒤에 인허가를 의지하는 요거 판례 같은 경우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좀 마쳤다가 그 다음 행정입법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죠.